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동명 예비역 대령입니다. 오늘 2026년 들어서 이제 처음 제가 영상을 보내는데 아무쪼록 올 한 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애초 계획했던 모든 꿈과 희망들 잘 연결어 가기를 그렇게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들으시다시피 제 목소리가 조금 맛이 갔는데 지금 2주째 여번 감기가 지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목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아니면 또 일주간 제가 다음 해외에서 오는 그 손님 때문에, 조금, 시간을 지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부득이 이 목소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짓게 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 드릴 주제는 2026년 이란의 그 소요 사태가 어떻게 지금 진전되고 있고 또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하메네이 체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체제가 언제까지 종속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문제 관련해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순서는 먼저 2026년 그 이란 소요 사태가 지금까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소요의 배경 지금 현재 과연 2026년 이란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런 문제를 여러분에게 짚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이란 소요 사태 2026년 이란 소요 사태가 1979년도 그 당시에 이제 이슬람 그 혁명하고 과연 성격상 어떻게 대비가 되는가 이런 문제를 짚도록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어디로 가고 있나 이 문제를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메네이 체제의 그 운명과 그 다음에 만약 하메네이가 사라진다면 이제 그 후속되는 그 체제가 과연 어떤 성격을 띨 것인가, 과연 누가 지금 이란을 이어갈 것인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중동 내에서 지금 이란의 위상이 한껏 지금 낮아지고 있는데 자, 이번 소요로 인해서 더욱더 낮아질 그런 전망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그 이란 소요 사태를 이제 얘기할 때 먼저 이란 그 반정부 시위 성격을 띠는 이번 소요는 사실은 2025년 12월 2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테헤란의 그 상인들이 주로 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에 항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테헤란의 상인들을 우리가 바자리라고 그러는데 자, 이 바자 하면 시장이고 리가 붙어서 이제 시장 사람들이 이제 그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에 항의를 하면서 시위가 벌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자리라고 하는 거는 여느 나라의 그 시장 상인들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란의 그 바사리는 지금 현재 이란의 그 정치, 경제, 종교를 이어주고 있는 강력한 사회적인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979년도 그 당시 팔레비 왕조가 이제 종막을 구하고 호메니를 주축으로 한 그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테헤란의 바자리들이 반팔레비 성향을 이제 보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팔레비 정권에 들어가는 모든 자금줄 이런 것들이 중단돼 있었고 그 반면에 또 시아파 성직자들 편에 붙어서 여기에 자금줄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바자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자리는 이제 이란 내 그 환율이나 물가 이런 것들도 주도하는 그야말로 그 막강한 그런 그 스테이터스를 가진 그 신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자리를 이란 그 이슬람 레퍼블릭 그러니까 이슬람 그 공화국을 지지하는 그런 거대한 큰 축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소요는 자, 2025년 6월 그 1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었던 이스라엘과 그 이란 간의 그 12일 전쟁. 자, 이 후유증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 전쟁 관련해서 제 영상을 준비를 했었는데 거기에 따르면 이제 이란은 일방적으로 전부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그 다음에 그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어떤 핵시설들을 이제 큰 그 손상을 입었고, 자,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이란이 그 전쟁 패배했기 때문에 그 후속되는 후유증들이 지금 현재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란의 그 공식적인 그 화폐인 리알, 이것이 리알화가 완전히 가치가 폭락이 됐다. 그러니까 12일 전쟁 이후에 지금 현재 완전히 폭락 추세를 그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모든 가계 그 경제가 완전히 한계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1달러당 그 리알화의 그 이제 환율을 보면은 150만 리알이다. 1달러가 150만 리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현재는 100만 리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또 인플레이션도 40% 이상이 되고 있고 물가가 이제 40% 이상 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경제적인 불만이 완전히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다. 그러면서 최초 경제적인 불만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시위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독재자 타도의 이른바 알리 하메네이 이 최고 지도자 이 타도 자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로 이제 진전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36년간의 신정체제 이것을 이제 완전히 끝내야 되겠다. 이와 같은 그 정치적인 성향의 시위로 계속 변질되고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는 시장의 그 바사리로부터 출발했지만 여기에 이제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 여기에 전부 전부 합세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전국 그 31개 주로 계속 이 시위가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독재자에게 죽음을 하면서 하메네이 그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정치 집회가 됐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번 시위가 이제 조직적이거나 뭐 그런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번 시위를 우리가 이제 메가 무브먼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제 각층의 그 세력들이 전부 다 여기에 조인하는, 그러니까 상인들뿐만 아니고 학생들 그리고 각양각층의 노동자들 뭐 전부 다 이제 합세해서 그 시위대를 구성하고 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그 팔레비 왕이 아들이 지금 이제 레자 팔레비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외곽에서 자, 이 시위대를 향해서 이제 결집을 호소를 하고 그러면서 특히 1월 8일하고 9일 이 양일간에 거쳐서 최대 규모의 그 이란 시위대가 이제 운집을 했다. 테헤란서부터 전부 이제 각 그 도시별로. 그래서 테헤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백만 명이 운집을 했다 하는데 테헤란 같은 경우는 무려 150만 명의 지금 이제 시위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약 한 500만 명이 1월 8일, 9일 이 양일간 그 시위를 벌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그 피해 규모를 우리가 살펴보면 사망자가 3,400명에서 무려 2만여 명에 다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중에 지금 현재 인터넷이 전부 차단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확한 정보들이 이제 전달이 안 되고 그러나 동시에 이 기간 중에 인터넷 차단하면서 동시에 1월 8일과 1월 9일 날 그 이란 혁명 수비대 그리고 그 예하에 있는 바시즈라고 이제 민병대 이 두 집단이 지금 현재 완전히 무력으로 그 시위대를 진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포를 했기 때문에 대량 살육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틀 동안에 무려 12,000여 명의 이란 시민들이 전부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대학살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largest mass killing of Iran's contemporary history. 이란 그 근대사에 있어서 가장 그 대량가 살육이 벌어진 그와 같은 그 날이다. 이런 그 치명적인 그런 그 이제 호칭을 듣게 됐다. 그 말이죠. 여기에 희생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30세 이하의 청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쿠드슈ታት , 아즈나, 그러니까 로르데간, 자, 이런 도시에서 주로 많이 희생자가 생겼다. 이번 발포는 하메네이가 직접 그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산부 수장들이 여기 대해서 전부 승인을 하고, 그리고 최고 국가안보회의, Supreme National Security Council, 여기에서 실탄 사격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전부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자 이외에도 부상자가 33만 명에 달하고 또 2만여 명이 전부 체포돼서 이제 구금 상태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이제 통신이나 그 다음에 언론 매체들은 모두 폐쇄된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시위대를 진두지휘하고 완전히 진압하는 그 과정에서 최전방에서 지금 현재 이와 같은 행동을 한 단체가 바로 혁명수비대다. 이란 레볼루셔너리 가드 코 해서 IRGC다. 그 다음에 바시스에서 자 혁명수비대가 관장하는 이란 민병대다. 이 두 단체가, 이 두 조직이 완전히 올 1월 초부터 시위대를 유혈 진압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거는 자 이란에서 가장 막강한 그런 그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최상위 권력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국토 방위를 위해서는 이란의 정규군이 있습니다. 이거를 아르테시라고 그러는데, 자, 여기 이제 한 40만에서 42만의 그 정규군 병력이 있고, 그러나 이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거는 이슬람 혁명 이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조직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19만에서 25만 명이 이제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혁명수비대는 이란에서 이제 가장 그 막강한 그 조직인데,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에게 직접 모든 것을 보고한다. 지금 이제 알리 하메네이한테 직접 보고하는 그런 그 채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독자적으로 육군, 해군, 공군, 정보국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규군에도 육해공군이 있지만, 자, 이 혁명수비대도 육군, 해군, 공군, 그 혁명수비대 병력과 정보국 이런 그 정보 조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왜 혁명수비대가 막강하냐 하면은 이른바 혁명수비대를 국가 속의 국가다. 슈타임 슈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국가 이 주요 그 경제 이걸 전부 지금 현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혁명수비대다. 그러니까 30%에서 50%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건설 분야, 에너지 분야, 통신, 금융 이런 것들을 전부 독점하고 있는 것이 혁명수비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원유 그 밀수출 이런 것들도 전부 혁명수비대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권의 자금줄 역할을 한다. 예컨대 지금 현재 원유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 제재로 인해서 이란은 자 해외 수출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자 이것을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아니면 중국을 통해서 아니면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이란의 원유가 지금 국제 시장에서 나돌고 있다 그 말이죠. 이런 것들을 뒤에서 전부 오가나이징하고 실제로 그 실행하는 그런 조직이 바로 혁명수비대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그 시위에서도 소요 진압에 이제 완전히 최전방에서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바로 어제입니다. 그러니까 1월 29일 날 EU 유럽연합에서는 이 혁명수비대를 이제 국제 테러 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바로 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따르면 이제 EU 내에서 앞으로 혁명 수비대 모든 자산들 이런 것들은 전부 동결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이든 어떤 국가든 이 혁명 수비대하고 거래를 한다든지 협력을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은 행위들은 모든 행위들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미 2019년에 미국은 이 혁명 수비대를 국제 테러 단체다. 그 다음에 카나다도 2024년도에 테러 단체다 이렇게 지정을 했고, 자, 이와 같은 추세에서 지금 바로 어제 EU도 이와 같은 미국의 그런 그 조치를 이제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 수비대의 그 총사령관이었던 호세인 살라미, 자, 이 사람은 지난 6월 달에 이스라엘 그 공습에 의해서 그때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번에 이란 소요 사태의 주역이 바로 바시즈 민병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시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란 혁명 수비대 통제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슈프림 리더의 사적 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히틀러 이제 사적 군대가 SA듯이, 그 다음에 SA듯이, 그 다음에 슈츠슈타펠, SS듯이, 그 다음에 이 슈프림 리더, 이 완전히 사적 군대가, 바시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제 수호를 위한 자원적인 그런 민병대다. 이렇게 우리가 바시즈를 정의할 수 있고, 여기에 한 45만 명이 지금 이제 가담해 있고, 그 다음에 요번 메가 무브먼트, 요번 시위, 이 국민에서 완전히 실탄 사격을 하고, 그 다음에 백색 테러도 감행했다. 백색 테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시위대에 잠입을 해서, 사복을 하고 시위대 잠입을 하면서, 이제 시위대 이제 핵심 분자들을 완전히 이제 체포, 구금하고, 구타하고, 이와 같은 이제 테러 행위를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이제 지탄 대상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란 내에는 약 한 5만 개의 모스크가 있는데, 회계도 사원이 있는데, 자, 이게 전부 아지트다, 바시지의 전부 아지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인근 주민들의 동향을 감시를 하고, 그 다음에 체포된 시위대 여기서 이제 구금을 해서 고문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장소로 이제 모스크가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바시즈 조직 내부에 지금 균열이 생겼다. 그러니까 많은 여기도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이 이제 극심한 인플레, 그 다음에 경쟁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환멸을 느끼고 서서히 이 조직으로부터 이탈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서 대략 한 14%가 지금 이제 바시즈 대원들이 조직을 이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요번에 이제 바시즈뿐만 아니고 이 혁명 수비대에서도 이와 같은 이탈 조짐이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란 당국은 하메네이 체제 당국자들은 이라크에 있는 시아파 민병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완전히 순례를 한다. 그와 같은 명분으로 이란에 들어오게 해서 요번 진압에 투입시켰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바시즈는 이제 완전히 이슬람 원칙 준수. 자, 이거에 이제 완전히 정신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예컨대 여성들이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이런 복장 단속도 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반대파가 있다면은, 자, 이런 반대파를 사살도 하고, 이와 같은 행위들을 이 바시즈 민병대가 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 얘기할 때 이 바시즈는 이 하메네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마지막 보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하메네이 정권의 이 체제 앞잡이다. 이와 같은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소요 사태 이후에 이란 정부가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간략히 보면은, 자, 이 아바스 아락치, 자, 이 사람이 이란의 외무장관인데, 이 사람은 이번 시위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은,
최초 작년 12월 28일부터 올 1월 7일까지는 이 시위가 대단히 평화롭게 진행이 됐다.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하고 미국과 연계된 무장 테러 세력들이 개입함으로써 이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우리가 완전히 폭도로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스워트 페제스키안 이 대통령조차도 그래서 1월 8일부터 1월 14일 이 사이에는 완전히 이스라엘하고 신원미상,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이 테러 단체들의 이제 음모로 인해서 시위가 완전히 격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시위대 이 폭도들은 이거 CIA 그리고 모사드 지원을 받는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법부, 이란의 그 사법부 수장들한테는 지금 어떤 권리가 부여되어 있냐면 모하라베라는 이와 같은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하라베가 뭐냐면 자 이 구금자들은 완전히 그 신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 전쟁을 감행한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속하게 이들을 구속하고 기소하고 그리고 필요시 이제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을 전부 사법부 수장한테 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월 8일 날 9일 날 엄청나게 많은 그 시위대가 요원들이 전부 이제 구금이 됐는데 이런 사람들의 그 운명 앞에는 이제 사형까지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월 8일부터 아까 얘기대로 전면적으로 이제 인터넷 이런 것들을 전부 차단하면서 인터넷 블랙아웃 상태가 됐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모든 도시에서 시위 현장, 시위 실시간 그 동향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이제 전파가 되질 못한 거죠. 그러면서 정보 유출을 차단한다든지 또 특히 국영방송 IRIB TV1 프레스 TV 이와 같은 이란 국영방송들은 완전히 이 정보를 조작한다. 이 조작이 완전히 일상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부군들은 아까 혁명수비대 그리고 바시즘 인명대 완전히 강경 유혈 진압에 올인했다. 그러면서 내건 얘기는 명분은 테러 단체이기 때문에 무장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러면서 계속 강경 진압을 했다. 그 말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3부 요인들은 이제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하는데 자 지금 현재 이번 시위의 성격이 이제 경제난으로 시작된 거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조치들을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나 반면에 지금 현재 이 주동자 아까 얘기대로 이제 테러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3부 요인들이 공동성명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기이한 현상은 시신 인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최대 2만 명까지 사망을 했다. 특히 그 8일, 9일 이 양일간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예컨대 이제 김동명의 친척이나 친구나 뭐 이런 사람이 만약 희생이 됐을 경우에 내가 그 사람의 이제 그 시신을 요구를 할 경우에 자, 이란 그 당국은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자, 총알 우리 한 발당 가격, 한 발당 그 값을 전부 지불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알 한 발당 가격이 7억 리알에서 25억 리알에 해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1달러가 지금 이제 150만, 145만 리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나오는 7억 리알, 25억 리알 이거를 이제 달러로 환산을 하면은 무려 470달러에서 1720달러가 된다. 지금 가족을 잃고 완전히 비통한 그런 시위대 그 관련 그 가족들에 대해서 찾아가려면 480달러를 내라, 1720달러를 내라. 이렇게 지금 현재
이란 당국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래서 이란 노동자 그 월 소득이 100달러이기 때문에 자, 우리 시신을 챙겨오기 위해서는 무려 5달 월급을 지금 내가 여기다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그 아주 그야말로 정말 이 나라가 이란이란 이 나라가 과거 역사와 전통을 잘 아는 중동의 그야말로 막강한 그 세력인 이 이란이란 나라가 이처럼 보잘것없는 아주 그런 나라로 변신하고 말았다. 특히 그 1979년 예컨대 이슬람 그 혁명 이후에 완전히 이슬람 그 이란 공화국자 여기 완전히 이 36년간의 하메네이 통치 이후에 이렇게 변질되고 말았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 시신을 무상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자,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이 그 죽은 시신이 바시지 요원이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시지 민병대에 둔갑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혁명 수비대나 민병대 이렇게 좀 많은 희생을 우리도 치렀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 멀쩡한 그 시위대를 완전히 바시지 그 정부 무슨 이 민병대 회원인 것처럼 자, 이렇게 회원증을 만약 발급하는데 동의를 한다면은 그때는 뭐 돈 안 내고 너들 시신 가져가라. 이렇게 지금 이제 이란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간략히 어떻게 이란 소요가 진행됐는가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 소요 배경에 대해서 지금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이 처해 있는 그 국내 상황, 이 일반적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하메네이가 36년째 지금 현재 이란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체제의 그 주요 정책 노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작년 여름에 지금 현재 일방적으로 이스라엘과 그 미국으로 두드러 맞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란 내 정치 사회적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국내 경제 상황 이런 얘기들을 간략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석유, 가스 이 두 개만 가지고 보면은 완전히 세계 제2위의 그런 그 산유국 신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란 주민들은 자 물도 부족하고 또 전기 이 수시로 단전되고 그 다음에 특히 그 가스, 연료, 이런 것도 부족한 그런 그 상황이 직면해 있다. 도대체 세계 2위의 그 산유국인 이란에서 가스가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완전히 그야말로 우리가 지난 하메네이 체제 36년간 이 하메네이 체제가 이란 내 모든 그 인프라가 닦아놓은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 이제 그 얘기를 단적으로 지금 현재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인당 GDP가 4천에서 5천 달러밖에 안 된다. 세계 제2위, 제3위 산유국인 이란 주민들의 1인당 GDP가 4,000불, 5,000불 요 사이에 있다. 이걸 여러분들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1979년 자 이슬람 혁명 이전에 그 당시 그 팔레비 왕정 때 그 당시 1인당 GDP가 예컨대 76년 77년 이 당시에 1인당 GDP가 제가 찾아봤더니 2천에서 3천 달러 그 사이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당시 그 상황과 다시 한번 해서 이제 환율을 이렇게 계산해서 봤더니 무려 우리나라보다 그 당시 대한민국보다 2배에서 3배 정도가 더 많은 그런 그 이제 돈을 벌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이란 주민들이. 그러면서 그 당시 그 팔레비는 우리 이란을 예컨대 유럽의 독일이나 아시아의 일본과 같이 만들겠다 이 중동 지역 내에서 이와 같은 그 완전히 그 잘 사는 나라로 이제 계속 가고 있었는데 이 나라가 체제가 저렇게 엉터리로 바뀌면서 완전히 이 수렁으로 지금 이제 주저앉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서 지금 이란이란 나라는 완전히 과도정 국가다. 이제 올리가르히어 슈타트가 올리가르히가 지배하는 그런 국가다. 그러니까 이 올리가르히는 누구냐면은 바로 이제 성직자들 하나의 축, 또 다른 축은 이제 그 혁명 수비대와 같은 그 군사. 그러니까 군인들하고 성직자가 완전히 이란을 지금 현재 말아먹고 있다. 그게 바로 이제 과도 정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 두 개의 그룹이 이제 이란 내 모든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부정부패 온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란 혁명 수비대 이거는 슈타팀 슈타트 해가지고 국가 속의 국가다. 막강한 뭐 그와 같은 그 국가 속의 국가다. 비록 2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세력들이 지금 현재 이란을 완전히 휘어잡는 그와 같은 그 올리가르히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메네이가 자, 89년부터 지금 현재 하메네이가 79년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제 호메이니가 이제 슈프림 리더였고, 그 다음에 죽고 나서부터 89년부터는 이제 하메네이가 이어받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메네이는 39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86세고, 그 다음에 78년에서 79년, 그 당시 그 이슬람 혁명 때 완전히 핵심 인물이었고, 그리고 이제 81년, 89년까지는 이란의 제3대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메네이 죽고 나서부터는 이제 최고 지도자다. 자, 이란에서 그 슈프림 리더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이란의 그 국가 원수입니다. 그리고 군 최고 사령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제, 환경, 외교 정책, 국가 계획 등 모든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이제 법령을 예컨대 발표하고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그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 입법, 사법 3부를 위시해서 군과 언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간접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그야말로 막강한 그런 그 직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헌법 수호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저 위원들을 6명을 이제 그 하메네이가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수호위원회는 이제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6명은 이제 완전히 이 저 법적인 그런 그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직자에 한해서 자, 이 슈프림 리더가 선출한다. 이 헌법수호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이 대통령보다도 더 막강한 그런 그 권력이다. 권력기관이다. 그래서 신권 정치 체계에서 완전히 핵심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란의 법안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이슬람 율법에 일치하는지 아니면 헌법 정신에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이 판단 자체를 헌법수호위원회가 한다. 이제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모든 선거에서 선거 후보자 이런 것들도 전부 헌법수호위원회가 이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6명의 그 성직자를 이제 슈프림 리더 최고 지도자가 한다. 그러면서 대통령 위에 군림하고 있다. 이 헌법수호위원회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지금 이제 이 하메네이가 이제 86세인데 지난해 85세 때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이제 두드러 맞았는데 12일 전쟁, 이 전쟁 중에는 자, 이제 완전히 겁을 먹고 그야말로 지하 벙커에서 왼종일 그 처신을 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지금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완전히 이란 내에서 이 권위 이런 것들은 하메네이의 권위 이거는 완전히 그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도 이제 큰 요번 그 시위 이때 소요 여기에 이제 큰 동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메네이의 주요 정책을 여태까지 지난 36년간 어떤 정책을 펴왔는가? 자, 이거를 이제 볼 때 제일 먼저 핵심적으로 했던 것이 시아파 위주의 그 이슬람주의 이거를 전 중동 지역에다가 이제 수출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시아파의 위상 이런 것들을 이제 확대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 신정정치 이거를 완전히 셋업시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핵심적인 그런 주요 그 권력 그 기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완전히 키워야 되는데 그게 이른바 이제 혁명 수비대였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권한들을 여기다 이제 몰아주는 그와 같은 그 행위들을 했고,
그 다음에 중동 지역 내에서 영향력 이제 확대를 위해서, 자, 우리가 이제 중동의 이제 패자다, 패권국이다, 이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한 그런 그 정책들을 펴왔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내전에도 가담을 했고, 그 다음에 이락 전쟁이나 예멘 내전, 가자 전쟁, 뭐 이런 데서 전부 이제 저항의 축이다. Axis of Resistance. 자, 이런 연합을 구성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저항의 축의 이제 축은, 하나의 축은 이제 완전 몸통은 이란이 되고, 그 외에 이제 그야말로 프락시 forces 해가지고 이제 그 대리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그 이제 forces가 히즈볼라, 그 레바논의 히즈볼라,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그 다음에 예멘의 후티 반군, 그리고 이제 시아파 민병대, 이라크에 있는 뭐 시아파 민병대나 아니면 자국 내 시아파 민병대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조직화해서 예컨대 이스라엘에 대항하고 미국에 대항하고 예컨대 그러면서 이스라엘 혁명 정신 이런 것들을 확산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 뭐 그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하메네이가 여태까지 계속 그 대외적으로 이제 그 정책을 폈던 것은 반미 반서방 노선이다. 반면에 친러시아, 친중국 노선이다. 자, 그래서 반이스라엘, 친 팔레스타인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제 색깔이 하메네이 색깔이 완전히 드러나는데, 그러나 요번 이란 시위의 그 핵심적인 뭐 그런 그 안건을 보면은 이와 같은 그 하메네이의 그 대외 정책 이런 것들이 지금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36년간 네가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가 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완전히 이란이 국제사회에서 이처럼 제재를 받고 완전히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수출도 못하는 이런 처량한 국가가 되는데 전적으로 이것은 하메네이의 책임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 사람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위대들의 목소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12월 작년 그 여름 이후에 그 전쟁 6월 13일에서 24일간 이 10일 전쟁 이후에 그 이란 국내 정치 사회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자 10일 전쟁 결과는 뭐냐 지금 현재. 그래서 일방적으로 두드러 맞았다고 그랬는데 야, 민간인도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 고위 군사, 그 다음에 정보사령관, 아까 얘기했던 이란 혁명수비대 그 사령관도 그때 맞아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핵과학자들 포함해서 무려 1000명 이상의 그 이란의 고급 인력들이 전부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시설 대부분이 이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최초 6월 13일날 최초 공격할 때 이란의 3대 핵시설, 예컨대 이 나탄스에 있는 우라늄 농축, 그 다음에 이스파한 변환시설, 우라늄 변환시설, 그리고 포르도에 있는 농축시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공군이 때렸고, 그 다음에 자, 6월 22일 날, 그러니까 9일 뒤에는 미국이 B2 이제 전략 폭격기를 대동해서 완전히 12발의 그 방카바스타로 완전히 이 세 시설들을 전부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런다 이제 반면에 이란도 이제 두드러 맞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이스라엘하고 동맹국 목표를 향해서 미사일도 쏘고 드론 공격도 하고, 또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도 공격하고, 뭐 했지만, 그러나 결국 이제 24일 날 카타르하고 미국 중재로 휴전협정에 이제 전부 서명을 하고 이 전쟁이 끝났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번 그 12일 전쟁을 통해서 이란은 완전히 군사적인 방어 능력 이런 것들이 와해됐고 핵 기반 시설 와해됐고 그 다음에 군사 산업 시설 이런 것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란 주민들의 어떤 이 정부에 대한 이런 반감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또 경제적으로도 계속 이제 악화되고, 근데 정치 불안정 이런 것도 계속 가속되고, 자, 그러면서 뭔가 지금 좀 정치권이 바뀌어야 되겠다. 또 경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란 주민들의 그 요구고, 그 다음에 하메네이 너 통치 패러다임 이거는 안 맞는 것 같다. 이 전환하라 이런 거. 자, 이와 같은 그 일반 주민들의 그 요구에 따라서 요구에 대해서 정부는 이제 탄압과
대규모 체포와 이제 군사 행동 뭐 이런 것들로 전부 대응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란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뭐냐면 부정부패가 만연돼 있다. 아까 얘기대로 지금 현재 올리가르키 과도 정치를 하면서 이제 한쪽으로는 이제 혁명 수비대 또 다른 한쪽으로는 성직자 그룹 시아파 성직자 그룹 자, 이 두 그룹이 완전히 나라를 거덜을 내고 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주로 하는 것들이 이제 부정부패다. 그런 얘기.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Transparency International 자, 인덱스를 발표하는데 여기에 따르면 이제 국제 부패 지수. 자, 여기에 따르면 이란은 180개 대상국 가운데 151등이다. 이제 그 얘기로 뒤로 갈수록 이제 부패가 이제 점점 만연되어 있는 그런 나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부패가 완전히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 속하는 것이 이란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0이고 북한은 170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Transparency International 인덱스에 따르면. 그 다음에 이 언론이 또 썩었기 때문에 이런 부패가 자행되더라도 이거를 폭로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 국영기업이나 중국영기업 이런 구조 완전히 이런 투명성 결여돼 있다. 그런 얘기. 그리고 또 뇌물수수 이런 것들이 만연화돼 있어. 소도시를 포함한 관공서나 은행 뭐 이런데 완전히 만연돼 있는 것이 이란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제 상황을 보면은 자 이제 우선 제재 때문에 이란은 지금 되는 일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국제 제재 특히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 생션 때문에 이란 경제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 핵 개발에 따른 이제 국제 제재, 은행 제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석유 수출도 근본적으로 차단이 돼 있고. 그러면서 이란이 이제 역사적 가장 그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태까지 국제 제재 관련해서 자 지금 현재 이란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는 자 이제 작년하고 올해만 걸쳐서 이렇게 보면은 우선 이제 핵합의라고 그 JCPOA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서 이제 P5하고 독일하고 이 6개 나라하고 이란하고 간에 이제 그 핵합인데 2015년도에 이제 체결된 그 핵합인데 여기에 따르면은 이란은 이제 농축을 우라늄 농축을 하더라도 앞으로 3.657 65 퍼센트 이하까지만 하고 예 근데 3.65% 이상은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이제 국제사회가 약속을 하고 대신 국제사회는 여태까지 이란한테 내리던 경제 제재 이런 걸 전부 해제하고 뭐 이와 같은 것들이 지속되어 오다가 그러나 2018년도에 이제 트럼프가 자 여기에 대해서 JCPOA 이거는 말짱 꽝이다 해서 이제 미국이 여기서 탈퇴를 했습니다. 이 핵합의에서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완전히 유야무야한 뭐 그런 그 이제 조직 이 합의서가 되고 말았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조약이 지금 이제 파기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스냅백이 발효됐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전부 너희들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제재 안 한다, 걷어들인다 했는데 이것이 다시 이제 파기가 됐기 때문에 그럼 그 전에 우리가 내렸던 이 제재 이거는 다시 원상복귀된다. 그 얘기. 그러니까 10년 만에 완전히 공식화가 돼서 이제 모든 것들을 전부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이란이 지금 이제 제재를 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그 다음에 또 요번에 자, 일주 전에 미국이 추가로 그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내렸는데 아까 얘기대로 이제 혁명 수비대에 의한 불법 원유 수출 자 이것이 이제 여기에 가담했던 유조선 9척 그리고 8개 단체들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추가 제재를 내렸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별로 보면은 특히 에너지 분야의 이 제재가 아주 심각하다. 원유, 석유, 화학제품, 천연가스 뭐 이런 수출 일체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세계 3위, 4위 그 석유 대국인데 이런 것들을 저 해외 수출 못하게 하니 얼마나 큰 데미지냐 이 말이죠. 그다음에 금융 여기에 대해서 이란 은행은 자 국제은행 간의 그 통신협회에 있는 스위프트 이 망에서부터 완전히 퇴출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달러화 결제가 지금 현재 불가능한 그런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권 문제, 그 다음에 전략물자 수출 통제 이런 지금 현재 피해를 이제 받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그 국제 제재가 이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 이거를 Iranian Parliamentary Research Center 이 연구소에서 이제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여기 보면은 예컨대 이제 은행 보증수 발행이나 해외 송금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란 기업이나 개인들에 대한 신용장 개설 이것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러 국가로부터 경제 활동가에 대한 비자 발급 이런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제 이란의 그 기업인들이 지금 해외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유럽, 아시아 기업과 기술 이전 계약 이런 것도 중단돼 있고, 또 석유 제품, 이런 거 석유 수출 제한, 그 다음에 국제기구 평가 기준 이란의 신용 등급, 이런 거로 점차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제기업의 이란 시장 철수, 그 다음에 국내 기업과 협력 중단,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어느 지금 현재 기업들도 이란 내에 들어오기를 꺼려 한다. 지금 이제 이란의 그 경제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건, 자, 이제 수입 구조, 수입 위주의 그런 그 어떤 경제 시스템을 이란이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해외로부터 이런 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1달러가 지금 현재 145만, 150만 리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82만 리알이었다. 그러니까 무려 1년 사이에 지금 배로 지금 현재 이 완전히 리알화가 폭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덩달아 이제 해외로부터 물건을 사와야 되는데 수입 물가는 당연히 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란의 평균 월급이 아까 100달러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서민들이 느끼는 이 환율 급등자, 이 폭등자 이거는 그야말로 정말 치명적인 그런 거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란 주민들은 이제 식량난에 시달리고 의약품난에 시달리고 그리고 물과 전기 공급 이런 것도 중단 상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말 참 어려운 그런 겨울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인구의 그 78%가 지금 현재 빈곤선에서 완전히 머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기 지금 올해 국가 예산을 이거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무려 물가 상승률을 50%를 책정을 하고 세금 인상을 62%를 했다. 자, 그러니까 테헤란의 빠사리들이 지금 이제 이걸 보고 눈이 돌아버렸다 이제 그 말이죠. 왜 어떻게 된 게 나라가 전부 국민들 등을 쳐먹느냐 이렇게 지금 하면서 이번 시위 발단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이란의 그 청년들은 대단히 그 절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슬람 규범에 대해서도 지금 반기를 든다. 자, 그리고 여성들이 뭐 히잡 쓰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뭐 완전히 그야말로 저항하고 있고 여기 대해서도. 그 다음에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중에 이제 9.6%가 실업 상태고 절도율, 자, 이런 것들 증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연평균 42%가 지금 현재 실업률인데 자, 식품 같은 경우는 연평균 70%가 뛰고 있다. 생필품은 110%. 자, 그러니까, 해가 바뀔수록 그 가격이 배로 지금 늘어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외에도 이제 환경오염, 스모그가 완전히 대부분의 그 도시들을 지금 휘덮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겨울 전력 공급 위해서 이제 그 기름을 써야 되는데 완전히 질이 나쁜 그런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그런 기름을 전부 전환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서 스모그가 아주 심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물도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란 전역 20개 주가 지금 현재 올해 그 40여 년 만에 이제 최악의 그 가뭄을 받고 있는데, 그 다음에 강제 이주. 자, 물이 없기 때문에 물 좀 있는 곳으로 이제 강제를 이주하다 보니까 지하수 자원의 이제 70% 이상이 전부 고갈된 상태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국토의 3분의 2가 지금 완전히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26년도 그 소요 사태 성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얘가 아까 얘기대로, 지금 현재, 1979년도 그 당시에 1979년도
그 이슬람 혁명 당시하고 이제 그 비교를 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소요 사태 이후에 이제 이란 정부 후속 조치를 보면 지금 현재 1월 말 현재 지금 소요 사태는 완전히 소강 상태입니다. 그리고 긴장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 그런 불안한 평온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화산 폭발 직전에 이제 어떤 휴지기와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1월 15일 이전으로 해서 대규모 거리 시위는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휴교령도 해제가 되고 인터넷도 이제 복구가 되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2026년도의 이 시위 자체는 아직은 혁명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혁명으로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규모 그 대중의 저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배 엘리트들이 이제 분열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군부가 이탈해서 시위대 편이 돼야 되고, 막 이 정도 돼야 완전히 그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 그 상황까지는 이제 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 그 이란 소요 사태 이거를 이제 성격 규정을 할 때, 가장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그 최대 규모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반정부 시위다. 이렇게 이제 평가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요 자체가 신정체제에 대한 극심한 이제 피로감의 표출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왕정 복구를 계속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레자 팔라비, 그래서 자, 이 팔라비, 미국의 망명에 있는 팔라비 왕의 그 아들 레자 팔라비가 우리의 대안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시위대들이 계속 구호로 외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여기에 반대 진영에 서 있는 혁명 수비대들은 우리 체제 결속을 위해서 사생 결단을 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과감하게 예컨대 이제 시위대들에서 총격을 퍼붓고 있다. 이제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79년 이래로 이란에서는 이제 주요 시위들이 있었는데, 자, 이거를 간략히 보면 99년도에는 스튜던트 학생 시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부정선거가 이제 획책이 됐기 때문에 그린 무브먼트에서 도심지 위주로, 그 다음에 미들클래스 중산층 위주로 부정선거에 대한 이제 그 규탄 시위가 있었고, 2019년도에는 기름값 인상에 대한 또 시위로, 이때 시위로 1,500명이 전부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자, 4년 전에는 이제 종교경찰의 그 만용에 대해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른바 이제 히잡 프로테스트다 그러는데, 요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제 주로 여성 위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22살 여성, 마사 아미니, 이 여성이 히잡을 잘못 썼다는 그런 그 이유로 종교 경찰한테 이제 체포가 되고 그 구금된 상태에서 이제 거기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제 그 구타 탄압으로 사망을, 여기에 이제 분노한 여성 시위대들 위주로 이제 전부 그 시위에 참여를 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때 내걸었던 구호는, 자, 여기 지금 이제 플래카드에서 보다시피 Woman Life Freedom. 자, 이와 같은 가치가 우리 이란 여성들한테도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때 무려 500명이 이제 전부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 이란 소요 사태에서 나타난 또 특이한 현상은 Lion and Sun. 자, 이 이란 국기에 이 사자와 그리고 태양, 자, 이 문양이 새로 생겨진 것을 이제 전부 들고 시위를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분히 레지스턴스의 그 마커다. 그러니까 저항의 상징물이다. 이렇게 이제 현 하메네이 체제에 상징하는 그런 상징, 슬로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오른쪽에 지금 나와 있는 이 깃발 자체는 사실은 이 팔레비 왕조 때 이 깃발입니다. 그러나 79년도 이슬람 혁명 때 이제 그 사자고 문양, 이거를 완전히 이건 팔레비를 상징하기 때문에
재수없다 해서 전부 다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문구로 구성된 새로운 문장으로 대체를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오늘날 그 하메네이 체제에서 이제 이란 국기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그 사자와 태양을 중심으로 한 이와 같은 문양이 든 그 국기가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2009년도에도 시위 때, 2019년도 시위 때, 2022년 시위 때, 2026년 시위 때 이런 것들이 재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많은 이란 국민들이, 많은 이란 시위대들이 이슬람 공화국 없는 이란,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이제 팔레비 왕조로 돌아가자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현재 이 하메네이 체제, 이 신성 체제, 그 다음에 시아파 성직자가 다스리는 이 체제, 이거는 우리 이란의 미래를 위해서 해답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현재 요번 시위대들이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란 이슬람 79년도 이슬람 혁명하고 요번 26년 그 이란 소유하고 어떻게 다른가? 자, 이거를 이제 쭉 볼 때, 먼저 첫 번째 주요 원인 관련해서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급격한 그 서구화, 그 다음에 근대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했다. 그리고 정치적인 억압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팔레비 왕의 억압. 자, 여기에 의해서 이제 그 혁명이 일어난 반면에 올해는 이제 완전히 경제난 때문에 그리고 생존권의 위기로 해서 그렇다는 거고, 그 당시 79년 당시에는 호메이니라는 그 걸출한 그 단일 지도자가 계속 그 이제 해외 망명 나가 있다가 이제 파리로부터 귀국하면서 이 사람 중심으로 이제 똘똘 뭉쳤다. 이제 그 말이죠. 이 호메이니 단일 지도자 중심으로 똘똘 뭉쳤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지금 현재는 구심점이 없는 그런 상태다. 이제 분산된 상태다. 그러고 이념 성격은 이슬람주의 반제국주의가 79년에,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제 체제 정식 민주화, 이 다양한 목소리가 지금 혼재해 있다. 그 다음에 이 바사리는 아까 얘기대로 혁명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 그야말로 그 시아파 이제 자금줄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 바사리가 혁명 수비대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다. 그러면서 어떤 이런 시위대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약화돼 있다. 그렇고, 그 당시엔 또 79년도 군부가 막판에 중립선언을 하면서 이제 그 성직자들 편에 이제 힘을 실어줬던 반면에, 그러나 지금 현재 혁명 수비대 이거는 완전히 국가 속의 국가로 이란의 모든 정치, 경제, 군사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있고, 결사적으로 이 정권을 수호하고 있는 그런 큰 차이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정보 전파, 그 당시에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SNS, 그 다음에 인터넷, 그렇지만 훨씬 옛날보다 빠르지만은, 그러나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이제 차단할 경우는 완전히 먹통 세상이 된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앞으로 이란이 어떤 방향으로 어디로 나가고 있나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란 소요가 이런 성격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소강 상태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란이 지금 현재 하메네이 체제는 그대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시위가 소강된 시위가 이게 다시 또 재발할 것인가? 아니면은 또 하메네이가 사라지면 어떤 체제가 들었을 것인가? 소요 재발, 하메네이 체제 운명 종말을 구할 것인가? 그 다음에 포스트 하메네이 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자, 자꾸 무슨 팔레비 얘기하는데, 자, 팔레비, 미국에 있는 그 레자 팔레비가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중동 내 이란의 위상은 여태까지 계속 꼬라박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요 사태 그 재발 가능성이다. 근데 여러 그 정황으로 볼 때 이 소요는 재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은 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저 무슨 뭐 이런 하메네이 정권 앞에 이제 카드들이 놓여 있는데 자 이거를 보면은 이제 소요가 재발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카드는 자 지금 현재 이제 일단 소강 상태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소요 시위대 그 목소리 자 이거를 경청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자 정치적인 변화 이런 것도 모색하겠다. 경제적인 변화 이런 것도 모색하겠다. 자 이러면은 자 이와 같은 저 상황에서 이제 사회적 불안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위가 이제 완전히 시위대가 겁을 먹고 이제 공포와 피로감으로 완전히 이제 사그라져서 더 이상 시위가 없어질 뭐 그런 그 가능성.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아래로부터의 그 분노 고조 왜 경제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외 기타 정치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외부 세력의 위협, 개입 위협 이런 것들도 계속 그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자 여전히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불안 요인을 안고 있고 그 다음에 정권이 완전히 하메네이 체제가 붕괴됐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건 또 더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념적으로 민족적으로 종파적인 그 갈등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폭력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지금 대내적인 경제 위기 해결 수단이 없다 이제 그 말이죠. 아까 1달러가 뭐 150만 리알 뭐 이런 거를 해결할 그런 대책이 없다 이제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주민들이 이슬람 체제 이걸로는 안 되겠다. 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심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변화 추구 그다음에 정부는 자 이런 것들을 계속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이념적인 지역적인 양호에 대한 경제적인 인적인 비용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이제 무슨 뭐 헤즈볼라나 그다음에 이 하마스나 여기 계속 지금 이제 지원금을 대 왔었는데 더 이상 지금 내 코가 석주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 프락시 풀시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할 그 여력이 안 된다 이제 그 말이죠. 또 주민들은 경제와 식량 문제 이런 것들도 지금 해야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요를 부추기는 그와 같은 요인들은 그와 같은 동인들은 차고도 넘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교안보 문제 해법 이것도 전혀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2일 전쟁 통해서 완전히 핵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초토화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핵 프로그램 이걸 재가동했을 때는 또다시 두드려 맞는다. 그 당시에 이제 마지막 두드려 맞을 당시에 예컨대 우라늄 농축 60%까지 412kg을 이제 홀딩하고 있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highly enriched uranium 이게 고농축 우라늄 탄 생산을 이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93% 이상까지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많은 이제 무슨 뭐 원심 분리기라든지 나탄스 그다음에 이 포르드 뭐 이쪽 농축 시설들이 완전히 집중 포격을 당했기 때문에 어렵다 이 말이죠. 만에 하나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리바이브 시켜서 예컨대 막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경우에 이스라엘은 가만 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제2의 12일 전쟁과 같은 그런 공습을 감행할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이제 하메네이 체제의 딜레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없이 모든 핵 프로그램 가동 이런 걸 중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차하면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하겠다. 뭐 이러니까. 근데 너들 지금 시위대 완전히 무력 진압하는데 다시 한번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무력을 풀겠다. 이게 지금 트럼프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또 여전히 또 대안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모든 또 대외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하메네이 체제에 불리하게 전개된다.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완전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시위는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사 지금은 소강 상태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메네이 체제의 과연 이 운명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그 얘기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지금 이제 정권 내부 그 취약점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하미네이 체제는 이제 곧 종식을 갈 것이다. 이것이 제 태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지금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지도력 공백과 승계 문제. 지금 하메네이가 86세고, 그 다음에 인지 기능도 상당히 저하돼 있고, 그 다음에 혼수 상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자, 그러면서 만약 하메네이가 유고됐을 경우에 이제 권력 투쟁은 이제 불을 보듯 이제 필연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경파 혁명 수비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또 여기 온건 기술 관료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서방으로 나가야 되고 미국 품 속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란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지금 정부 온건 관료 기술 테크노크라트들은 인식하고 있는데, 그러나 혁명 수비대들은 이제까지의 우리의 노선 이거를 하루아침에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두 진영 간에 이제 전례 없는 그런 권력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경제 파탄, 아까 얘기 들었죠. 인프라 모든 게 전부 마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해결하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화폐 기능, 아까 얘기 대로 인프라 이런 것들은 마비돼. 어떻게 지금 문제 하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 방어 실패했고, 예컨대 지난해 6월 달에 완전히 두드러 맞고 기진맥진하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지역동맹 체제적 약화 상태. 자, 그래서 완전히 그야말로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아니면 향상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외교적인 전략적인 방도가 전혀 지금 못 갖고 있는 것이 하메네이 체제다, 이런 얘기. 그래서 또 이 전쟁 패배 이후에 정권의 국민 신뢰 약화, 이런 얘기, 학 프로그램 약화해, 동맹체제 와해,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것들로 볼 때 그야말로 완전히 그 취약하다, 이제 그 얘기. 그래서 지금 하메네이 정권에는 외부 위협 이런 거는 갈수록 커진다,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뭐 그랬다고 치고, 자, 요번에 소요 셔틀을 진압했다고 치고, 자, 이러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온전할 것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메네이 정권에 대한 외부 위협, 이거는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 제일 큰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미국 트럼프로부터의 개입 가능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 이란 정부가 시위대 발표했으면 우리 이제 무력 개입한다, 이렇게 지금 전부 천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국제사회의 어떤 위협은 뭐냐면, 국제사회 보호 책임 원칙 속으로 이란이 완전히 끼어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른바 R2P라고 그러는데, Responsibility to Protect Doctrine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국가가 자국민을 제대로 지금 보호하지 못한다. 예컨대 지금 이란처럼 저렇게 수만 명의 그 주민들을 학살하라는 그와 같은 그 상황이 벌어진다. 이제 그러면은 완전히 국제사회가 개입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외교적, 경제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국제사회가. 만약 국가기관으로부터 만행이 점차 더 강화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제 강제적 조치를 취할 그런 그 의무를 이제 부과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Doctrine, R2P, 이 프린시플이 2005년도에 이제 유엔 세계 정상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그 당시 리비아에서, 리비아 아랍 스프링, 아랍의 봄, 이때 그 리비아에서 내전이 일어났을 때, 자, 카다피가 이 내전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엄청나게 많은 그 종족 간의 갈등으로 사살로 뭐 해서 희생자가 많이 되고 늘어나고 하니까, 유엔에서는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는 1973호 이 레졸루션 1973호를 이제 발령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나토가 군사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토가 일방적으로 카다피 정권을 이제 공습을 하고, 이러면서 결국 이제 카다피가 제거되고 뭐 이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R2P 덕트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하메네이 정권은 제2의 카다피의 운명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자, 그렇고 이제 또 그 미국 그 개입 가능성이, 만약 이란이 지금 현재 예컨대 미국으로부터 또 이런 조치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아니면 또 탄도미사일 등, 이제 핵은 완전히 끝났고, 핵은 완전히 이제 흐지부지 돼버렸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이제 탄도미사일 능력이다. 이거를 복원하려고 만약 기도를 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이제 미국은 자 여기 대해서도 가만 안 있는다 이 말이죠. 이미 미국은 아브라함 링컨 그 항모 전단을 전부 다 풀어놓고 계속 이제 군사적인 억제 이 수위를 계속 유지한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냐 이 말입니다. 하메네이가.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늘려진 와일드 카드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은 호시탐탐 지금 현재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겉으로는 자 미국이 와서 좀 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러지만은 그러나 여참은 이란도 이스라엘도 얼마든지 이란에 대해서 제2의 그 12일 전쟁을 벌일 준비가 돼 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핵 대신에 탄도미사일 만약 확대했을 경우에 이란도 이스라엘도 이제 무력 공격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세 번째 그 와일드 카드는 이제 서방의 그 추가 제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 지도부가 지금 이제 막대한 자금을 이제 해외 송금을 했다. 이것이 미 재무부가 이제 밝혀냈는데, 자 여기에 따르면 하메네이 아들 지금 사진에 저기 좌측에 있는 이 무스타파 이 하메네이인데, 자 이 69년생이고, 자 이 사람이 이제 잠재적 그 후계자로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메네이가 15억 달러를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란에서 두바이로 송금을 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다 서방에서 이미 다 지금 현재 스크린 다 맞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방 평균은 한마디로 하메네이 정권은 이제 몰락을 대비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정권은 끝이다 이제 그렇게 전부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36년 동안 정치적인 봉기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국제적 고립 뭐 이런 것들을 무자비하게 지금 주민들을 탄압하면서 치밀한 전략으로 여태까지 잘 극복을 해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한계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이제 성평가. 그래서 단기적 위기를 극복하더라도 장기적인 정권 안정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보장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수상 메르츠 같은 경우도 자 이란 지도부는 드디어 종착역에 도달했다. 정말 끝을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예컨대 영국에서 이제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플랜 B가 있다. 이제 가동시킨다. 그 얘기. 그러니까 이 아들, 무스타바가 이제 만약 이란 국내 소요 사태가 이제 국가 보안군 통제를 넘어서 이제 악화된다. 이럴 경우에 무조건 해외로 튀자. 모스크바로 튀자. 이런 게 이제 플랜 B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헤란에서 모스크바로 도주하자. 도피하는 계획. 자, 이거를 전부 해놓고, 그 다음에 일가족 포함해서 약간 20명의 측근들은 이때 전부 이제, 옛날에 바사르 알아사드, 이제 시리아의 그 바사르 왕같이, 대통령같이 지금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도피의 길을 택할 것이다. 이렇게 전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포스트 하메네이 체제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겠습니다. 그냥 경제 파탄, 하메네이 건강위 이런 것 때문에 체제 분경은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될 거고,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혁명 수비대가 가만히 있지 않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위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고, 그 다음에 하메네이가 유고 상태다. 이제 사망이나 코마에 빠졌을 경우에, 그 다음에 혁명 수비대는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전면에 등장해서, 자, 이럴 경우는 신정 성직자 체제가 완전히 종식이 되고, 대신에 민주주의는, 혁명 수비대 군사 독재 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나리오 A에 대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지금 진단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체제 내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연착륙하는 거다. 매니지 서바이벌 해서 정권 붕괴 위협을 느끼고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파격적으로 양보를 한다. 그리고 차기 최고 지도자로 언공파를 옹립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실권을 대폭 이양하면서 예컨대 히잡 의무와 같은 그런 사회적 규제 이런 것들을 완전 폐지한다. 그렇게 해서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틀은 유지하는 막 그와 같은 형태가 이제
시나리오 B인데, 그러니까 입헌 군주제 유사한 형태의 신정체제로 변모하는 그런 그 시나리오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중혁명을 통한 정명교체다. 그러니까 보안군들이 이제 대규모 그 이탈자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시위대가 무기고를 탈취해서 이제 무장투쟁을 가운데 이제 1979년 혁명처럼 군부가 중립을 선언을 할 경우에 하메네이 체제는 드디어 이제 붕괴됩니다. 그리고 자, 해외 나가는 레자 팔레비드 야권 인사들이 전부 귀국을 하면서 과도 정부를 구성을 하고, 자, 이러면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이와 같은 시나리오가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리비아나 시리아와 같은 극심한 그 내전으로 변질 그런 그 위험이 내재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 시나리오는 외부 충격에 의한 붕괴다. 그래서 지금 미국,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드디어 전면적인 공습을 이제 감행을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시위대가 이제 관공서 점령하면서 정권을 와해시켰을 경우에, 자, 외부 세력에 의한 강제적인 정권 교체,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레자 팔레비가 자,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 얘기는 자, 이 사진에 보는 자, 이분이 이제 레자 팔레비인데 60년생이고 테헤란 출생이고 모하마드 레자 팔레비 그 이제 장남입니다. 장남이고 80년도에 부친 사망 후에 이제 망명지 이집트에서 내가 이란 왕이 계승자다 선언을 했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지금 현재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제 미국에서 계속 현 정부 그 반대 시위 이런 것들을 외곽에서 지금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메네이 체제에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레자 팔라비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인지도와 지지율이다. 대략 이제 설문조사 보면 한 31%가 레자 팔라비를 지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그 네트워크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에게 가장 그 어트랙티브한 거는 자, 미국 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미국으로 가야 살 길이 열리는데, 미국 편으로 가야 살 길이 열리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강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된 과도기 그 플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접 내가 또다시 왕이 되겠다, 뭐 이런 그 고집은 없지만, 그러나 정권이 만약 붕괴되면 이제 민주적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전까지 나라를 안정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전환기 지도자 역할을 이제 자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팔라비 시대의 경제적 풍요에 대한 향수가 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대로 팔라비는 미국 편이다. 우리는 미국으로 가야 된다. 우리의 미래는 미국이다. 이렇게 전부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러시아나 중국을 겨냥하는 그런 저 성직자들, 자, 여기에서 완전히 이제 반대 노선으로 이제 그렇게 전부 그런 그 성향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부정적인 평가는 이제 부친의 그 독재 유산이다. 그래서 78년, 79년도 그 당시에 그 이제 이 이스라엘 혁명이 일어났을 때 가장 이 시위대들을 이제 자극했던 것이 바로 비밀경찰, 그 사바크라고 하는 그 비밀경찰이었다. 그러니까 이 비밀경찰이 이제 고문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그리고 정적들을 전부 이제 완전히 탄압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완전 환멸을 느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를 기억하는 많은 주민들은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중에서 가장 심한 이제 고문이 뭐냐면 아폴로 고문기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아폴로 같이, 그런데 이제 아폴로 우주 조종사들이 쓰는 그런 그 헬멧을 씌워놓고, 그리고 이 구금자들의 손톱을 무슨 생손톱을 뽑아낸다든지, 발톱을 뽑아낸다든지, 그러면서 이게 또 이 철판에 앉혀놓고 철판을 달군다든지, 그러면서 그때 그 고통스러운 그 절규가 완전히 그 헬멧 속으로 자기 귀로 전부 들어가게. 자, 이와 같은 그 아폴로 고문기. 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또 완전히, 그야말로 그 주민들을 탄압하고 통제하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완전히 사바크 요원이다. 이런 얘기가 들 정도로 완전히 비밀경찰이 판치는 그런 그 세상이었다. 이제 그 말이죠.
거기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그런 그 평가가 지금까지 여전히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란 반대 세력을 해외 뭐 여러 개 있는데, 자, 이걸 통합하는데도 실패했다. 그래서 이 팔라비는, 레자 팔라비는 통합적인 인물이 아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이란 내 그 권력 기반, 조직적 기반, 이런 것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 하메네이가 쫓겨나면은 그 대타로 제2의 샤로 즉위할 그런 가능성은 없지만, 그러나 정권 붕괴 이후에 혼란을 수습할 임시정부 수장 정도, 아니면 국가통합 상징 정도 이제 추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는 아직까지 확신을 못하고 있다, 이 팔라비에 대해서. 그러나 만약 팔라비가 예컨대 이란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으면 웰컴. 그러나 아직까지 그와 같은 그 시그널을 못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는 확신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 내 이란의 그 입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자, 이 대외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이란에 절대적으로 지금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중동 지역 내 이란 동맹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완전히 붕괴됐다. 중동 내 지역적 영향력 상실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명확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핵심 동맹인 시리아 알아사드 왕조가 2024년 12월 8일 날 내부 쿠데타로 전부 이제 붕괴됐고, 그 당시에 이제 바사르는 전부 지금 러시아로 전부 피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그 이란의 그 여러 예컨대 리지널 프락시 포시스를 전부 다 무자비하게 전부 다 박살을 내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2023년 10월 달에 하마스 완전히 이제 소탕을 시켰고, 그 다음에 레바논과의 전쟁에서 헤즈볼라 완전히 소탕을 시켰고, 그 다음에 예멘 후티 세력 이런 것들도 전부 약화했다. 이런 일들이 전부 2023년부터 2024년도에 전부 일어났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기존에 예컨대 무슨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해외 동맹국들로부터 지원 약속 이런 것들도 여전히 많이 그 이제 립 서비스밖에 없다. 이제 상징적인 그런 제스처밖에 없다. 그 석유 수익 해외로 은닉하고, 그 다음에 은닉 통로를 통해서 금융거래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러시아, 중국, 남미, 베네수엘라, 마두로 뭐 이런 데 전부 체포돼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해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완전히 제한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중동 내에서 지역 패권을 장악한다? 이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전에는 자, 중동의 4대 패권 국가에서 이스라엘, 예컨대 사우디, 이란, 그 다음에 튀르키예 이렇게 뭐 4개를 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사고를 든 것이 이란이다. 2023년부터 24년 거쳐서 25년 거쳐서 완전히 이란의 세력은 지금 이제 몰락하고 말았다. 결정적으로 지난 여름에 두드러 맞으면서 완전히 쭈그러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이라크, 시리아 내 영향력도 이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2024년 4월부터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계속 군사 공격을 주고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란 핵개발 이런 것들도 완전히 물거품이 돼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이 중동 내 이제 유일 강자로 부상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을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이란과 인접 아랍 국가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뒤에는 막강 그 트럼프 미국이 지금 이제 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둘이 합동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합동으로 이란을 또다시 그 군사 공격할 그런 그 위협 이런 것들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이란의 이제 중동 지역 내 그 위상 이런 것들은 한없이 쭈그러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언론들은, 한국 그 좌파 진영에서는 이란 소요 사태에서 본질을 이제 외면하고 제대로 본질을 안 알려줍니다. 안 알려주고,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자, 예컨대 하메네이 체제가 우리와 색깔을 비슷하게 하는 그런 어떤 동류 뭐 그런 그 세력들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이 소요 사태를 제대로 본질을 이제 안 알리고 있다. 그 다음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략적으로 호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한국 언론, 한국 좌파 세력들 지금 현재 완전히 사태, 이제 모든 그 사물의 본질 이런 것들을 보는데 완전히 눈을 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분발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이 사태 관련해서 이제 기사가 난 것이 용산에 이란 대사관이 있는데 이제 완전히 우리 좌파 떨거지들이 전부 이제 완전히 모여서면서 그런데 자 미국은 이란에서 이제 개입하지 말고 이란으로부터 철수하라 이런 거를 지금 현재 이란 대사관 앞에서 떠들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수많은 시위대들이 지금 살상을 당하고 그다음에 고통이나 이런 거는 전혀 노타치 오로지 그 반미 성향의 그런 그 구호만 외치고 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르크스 반미주의 표방단체인 노동자 연대가 지금 이제 모여가지고 미국 정부는 이란 개입을 중지하라, 미국 정부는 이란에서 철수하라 이런 얘기들만 지금 떠들고 있는데 반면에 그 앞에 있는 그 이제 한국에 거주하는 이란 주민들은 자 여기에 지금 이제 레자 팔라비 전부 이 사진을 들고 있으면서 팔라비야 빨리 우리 이란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지금 시위를 하면서 이 사람들 얘기는 이제 완전히 우리 한국 지금 현재 이 좌파 연대가 외치는 그 구호 이거는 우리한테 죽음을 종용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발 우리의 절박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12,000명이 전부 사망을 했는데 학살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 미국의 개입에 반대하는 것은 더 많은 살인을 부추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당에 미국은 개입하지 말아라 하는 너희 한국 좌파들의 얘기는 우리는 도대체가 수용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한국에 거주하는 이란인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현재 대단히 많은 시간에, 걸렸는데, 하여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하여튼 빨리 그 자유롭고 어떤 이런 민주적인 그와 같은 그 정체가 이란 내에서 완전히 형성이 되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소망을 하고, 이제 고통받는 이란 주민들도 빨리 인권을 되찾고 이제 자유세계의 일원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란 관련해서 여태까지 이 독일문제연구소에서 이란 핵무장 시도 관련해서 핵무장 능력 관련해서 그 다음에 24년도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그 군사공격 그 갈등 그 다음에 그 공습 문제 그 다음에 지난 여름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문제 그 다음에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란의 핵무장 계획이 완전히 물거품이 됐다는 문제 자 이런 영상들을 전부 독일문제연구소에서 올려놨기 때문에 자 시간이 되면은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여러분들 힘내시고 자 이제 감기 조심하십시오. 자 2주간 지금 감기가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데 이번 감기가 지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